안녕하세요. 품질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한 품질경영연구소의 신용균입니다. 지난 시리즈 1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시리즈 2는 공정 능력 지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 능력 지수의 종류는 설비에 대한 능력, 게이지에 대한 능력, 또 제조 공정에 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시리즈 1을 잠깐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능력이란 어떤 분포의 폭, 6시그마, 역서 6시그마란 우리가 품질 수준을 말하는 6시그마하고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해해 달라고 언급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정 능력이란 어떤 분포의 폭 6시그마를 이야기하고 있고, 공정 능력이 좋으면은 이 6시그마 값이 작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정 능력이 좋지 않으면은 이 6시그마 값은 아마 크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정 능력이 품질 예방하고 연관된다라고 언급을 해 드렸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스펙인으로 양, 분량을 보는 것보다는 확실한 양품을 만드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공정 능력을 항상 평가하고 이를 품질 예방 관점으로 활용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게 공정 능력 지수로서 공정 능력을 아마 정량화시키는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정 능력 지수는 일반적으로 CPK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CP라는 것은 얘가 이제 주격폭이죠. 그래서 Voice of Customer 주격폭이 되는 거고, 밑에는 Voice of Process 해가지고 이 분포의 폭 6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지수는 클수록 무조건 그 해당 지수를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IQ, 그럼 지능 지수죠. 크면은 지능이 좋다. SQ, 그러면 스포츠 지수입니다. 그러면 SQ가 크면은 스포츠 능력이 좋다. 주가 지수, 그럼 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간다, 좋아진다. 물가 지수, 그럼 물가 지수가 크면은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매출 지수가 크면은 매출하기 좋다. 세차 지수가 크면은 세차하기 좋다. 불쾌 지수가 크면은 불쾌해진다. 아마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 공정 능력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릴 거고, 모든 공정 능력 지수는 무조건 클수록 좋다입니다. 얘가 크다란 것은 이 산포가 작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정 능력 지수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CP, CPK부터 아마 시작했던 공정 능력 지수가 지금은 PP, PPK까지 와 있습니다. 실제로 CPM, PPMQ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CP라는 것은 산포를 얼만큼 나타내고 있는가 아마 그런 부분들이고, CPK는 중심이 어떤 마음에 드는가 아마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PP, PPK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CPM은 어떤 목표 관점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얼만큼 근접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 품질을 확보하려면은 설계에서 제시한 목표 값에 근접할수록 좋습니다. 또 이 설계 품질을 확보할수록 고객 품질, 시장 품질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CPM이란 용어가 실제로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아직 여기까지는 오진 않고 단지 여기까지만 와 있는 걸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 CP라든가 CP, PP의 용어는 이쪽을 아마 참고로 보시면은 아마 무슨 말의 약자인지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CPM도 역서 M은 어떤 이제 노미널 값을 말합니다. 목표 값을 말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CM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비 능력을 말합니다. 이때 CM을 구하는 방법은 그 포M 중에서 설비를 빼고 나머지는 똑같다는 가정 하에서 한 설비에서 계속 반복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제품을 가지고 설비 능력 지수를 구하는 게 아마 C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또 게이지 능력까지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게이지 능력도 요즘 이렇게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구해서 계측의 능력도 나타내는 아마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쪽은 아직 많은 기업들이 아마 빠뜨리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품질을 확보하는 게 곧 그 시장 품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CPM이라는 용어를 아마 90년도 초반에 아마 미국의 품질 저널지를 통해서 이렇게 접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벌써 꽤 오랜 시간이죠. 그래서 한 2, 30년 전에 벌써 이제 미국 쪽에서는 CPM을 논하고 활용하고 있는 아마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K란 용어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셔가지고 좀 나타냈어요. 예, 카다 요리 일본 말입니다. 예, 치우침이라는 뜻이고 이 K가 영어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바로 일본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치우침이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이제 기준값 우리가 CP나 PP는 대개 이제 주객의 중앙 을 가지고 CP, PP 또는 CPK, PPK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CPM, GPMK는 규격의 어떤 목표값, 항상 목표가 규격의 중앙에 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기준으로 이 공정 능력을 나타내는 아마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 설비도 뭐 규격의 중앙, 그 다음 계측기는 어떤 참값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는 이 참값 때문에 마스터를 아마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 공정 능력 지수 관련 필요수 또는 이제 표준 편차 또는 규격 폭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주 쓰는 이 CPPP 쪽의 규격 폭은 바로 이제 스펙 폭이죠. 또 CPM, CM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스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규격 폭이에요. 근데 계측기 능력은 이 규격 폭에다가 좀 더 좁게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20%, 그래서 규격폭의 20%를 설비 능력의 아마 규격으로서 이제 가져갑니다. 물론 이제 기업체 상황에 따라 가지고 20% 또는 뭐 10%, 30%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20%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단기 능력은 한 번 샘플을 취할 때 실효수가 몇 개 없죠. 그걸 가지고 오늘 오전에 해보고 또 내일 오늘 오후에 해보고 또 내일 오전에 하고 내일 오후에 하고 그런 것을 한 20번 내지 25번 정도 하게 되면은 오늘 샘플 3개 또는 7개를 측정했을 때 그 공정 능력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주어진 경우에 그 데이터 전체, 그게 어떤 이제 장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우리가 공정 능력을 말할 때 이 장기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유는 바로 이 장기 능력에 해당되는 제품이 고객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목표,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CPM인데, 뭐, 샘플 수 뭐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목표값 대비 얼만큼 우리가 만족되고 있나,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실효산 50개 정도를 이렇게 권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조 설비 능력 지수도 한 30개에서 50개. 그 다음에 계측기는 필요 하나입니다. 필요 하나를 가지고 반복 측정하는 게 다릅니다.
계측기 능력을 말하고는 일단 시료가 여러 개죠. 예. 근데 계측기 능력은 시료 하나를 가지고 반복 측정을 해가지고 계측기의 반복 능력을 보게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료수 30개를 대표성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30개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만큼 해서 반복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은 분내 산포를 구하는 공식이죠. 여기서 스몰 d2하고 스몰 c4는 시도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어떤 관리도 계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정 능력 지수 구하는 식은 일반적으로 구하는 그 표준 편차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목표가 좀 차이가 있죠. 목표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X바가 목표하고 얼마큼 근접해 있는가, 그 부분도 이렇게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표준편차 구하는 공식이 각각 공정 능력 지수를 구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공식은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이제 그 치우침량 구하는 내용을 언급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이 제품을 가지고 분포를 했을 때 여기서 치우침이 이만큼 나와 있죠. 그럼 이 K는 우리가 치우침을 구할 때 이만큼 치우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폭이 10이죠. 그래서 0.2, 즉 20%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K 값이 얼마큼 치우치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CP 능력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이 치우침 정도를 우리가 너무 많이 치우쳤다라고 아마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치우침 K는 CP 수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허용되는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참고로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능력지수 계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CP, 즉 구하는 식이 있고, 또 여기에 치우침을 반영하는 이제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침을 반영하는 식은 이제 어퍼 스펙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로우 스펙을 기준으로 공정 능력을 구해가지고 구성의 작은 값을 K, CPK 또는 뭐 PPK, 또 CPMK, CMK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목표값에 해당하는 이 시그마 M 표준 편차 구하는 식을 잠깐 나타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목표값으로부터 약간 이만큼 치우쳐 있죠. 근데 여기는 목표값으로부터 7만큼 치우쳐 있습니다. 많이 치우쳐 있죠. 예. 그럼 원래 자체 표준 편차는 2였는데 여기서 치우침이 발생하니까 2.83으로 표준 편차가 변하게 되고, 여기서는 치우침이 크다 보니까 2란 표준 편차가 7.28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각각 CP, CPK, 그 다음에 CPM을 구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목표값으로 멀리 있게 되면은 CPM은 엄청 나쁘게 나타나는 거죠. 즉 설계 품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CPK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은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CPM으로 오게 되면은 안 좋다라고 표현되는 아마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품질, 고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CPM도 관리해야 될 그런 주요 항목으로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 여기서 서로 비교해서 좀 나타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측 능력입니다. 실제로 CGK는 이제 미니 탭에서 이쪽 그 게이지 아레나 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쪽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기능을 통해서 CG를 아마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G를 구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좋다 안 좋다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좋다 안 좋다 판단 기준은 이제 모든 공정 능력 지수는 1.33 또는 1.67 아마 이상 돼야 되는 부분으로서 나타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얘도 동일하게 좋다 안 좋다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얘는 굉장히 좋은 상태죠. 자, 그럼 우리가 공정 능력을 이렇게 구했을 때
공정 능력 수준에 따라 가지고 좋아, 안 좋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CP가 되든 PP가 되든 또는 CPK가 되든 PPK가 되든 또는 CPM가 되든 CPCM가 되든 CG가 되든 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공정 능력의 우수한 정도를 이렇게 표현한 그런 부분이 되고, 실제로 공정 능력 수준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렇게 좀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얘를 아마 보셔도 이해하신데 아마 큰 무리는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현재 저희들이 CP를 구하는 산포 만족도, CPK는 규격 만족도, CPM은 목표 만족도로 이렇게 제가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케이스를 좀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을 규격의 중앙으로 하지 않고 약간 N쪽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CP, CPK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뭐 만족됩니다. 근데 이제 목표 만족도는 약간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목표 만족도는 많이 나빠져 버리죠. 그 다음에 규격 만족도는 겨우가 되고, 예, CP는 산포 만족도는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산포 만족도는 매우 좋고, 그 다음에 규격 만족도도 이제 동그라미 하나고 동그라미 두 개 중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만족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목표 만족도라는 요소를 꼭 아마 여러분 현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에 아마 이번 그 세미나의 아마 궁극적인 아마 의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정 능력 지수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